드디어 내일 세계 바둑 최고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국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가 아직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인지, 사람이 만들었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류를 넘어설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알파고의 인공지능 수준은 어느 정도고 또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이 가능할지 박희준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바둑에서 10단은 없고 이제 9단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뭐 신의 경지라고 일컬어지는 최고봉이죠. 최고 수준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그 9단 중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이제 지금 세계 최고인데 예. 알파고하고의 대국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예측인데요. 저는 3대2 3대2. 정도로 이세돌 구단이 것으로? 승리를 하겠지만 그 쉽게 승리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심리 상태나 감정의 흐름이 승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기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별명이 돌부처이기도 한데 네. 거의 감정 기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어떤 몸짓이나 표정을 보면서 심리 상태를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수를 두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러한 이세돌 구단의 장점이 발휘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거의 뭐 벽 보고 얘기하는 수준이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한두 번 지다 보면은 오히려 말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을 펼칠 이세돌 구단이 조금 긴장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신감은 있는 상태고요. 5대0까지는 아닐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이 구단은 자신의 승률을 조금 낮춘 이유에 대해선 알파고의 직관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챔피언에 도전하는 내일은 인류사에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며 결국 최종 승자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있는 인공지능, 과연 인간이 바둑까지 인공지능에 넘겨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글 회장이 이제 직접 방한을 했고요. 예. 또 내일 대국에는 우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이제 관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외국 뭐 언론들도 많이 온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관심이 높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뭐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느냐.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되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바둑은 사실 넘지 못할 분야로 여겨졌었거든요. 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바둑이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와 인공지능이 대결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고요. 에릭 슈미트 회장이 뭐 인류의 승리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최고의 승자는 구글이 아닌가. 예, 인공시장이라는 그 시장에서 이제 네. 구글이 이제 선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에릭 슈미트 회장까지 온 거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는 예. 것 같고, 또 이세돌 구단을 보니까 머리를 짧게 깎고 심기일전 각오를 다지고 하겠다는 있죠. 네, 예. 각오를 다진 것 같은데요. 총 5번 대국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9일부터 15일까지 5번의 대국을 하고요. 2번을 치르고 하루를 쉬고 또 2번을 치르고 하루를 쉬고 마지막 대국을 치르게 되는데,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혹시 그 로봇이 이세돌 구단과 마주 앉아서 대국을 치르지 않을까라고 네. 상상하기 쉬우실 텐데, 아직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로봇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리인이 나섭니다. 네. 알파고가 두는 수를 네. 스크린을 보고 있다가 이세돌 구단 앞에 앉아서, 개발자인데요. 아마추어 한 6단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 알파고의 이제 개발자가 알파고를 대신해서 알파고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돌을 놔주고요. 그리고 이세돌 그 기사가 놓은 돌의 위치를 읽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또 알파고가 다음에 수를 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앉아있긴 앉아있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로봇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구글 측에서는 이제 알파고는 뭐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자신감을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데, 예. 지난해죠. 이제 이 파누이 예. 파누이 구단 2단이죠. 이단입니다. 예. 파누이 2단하고 이제 대국 이후에 알파고 실력이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 그때는 뭐 이제 이렇게 자신할 만큼이 아니었었다 이랬는데. 이세돌 구단도 한 지난 주말에도 5승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최근 인터뷰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한 것처럼 사실 그 뒤로 이제 5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알파고가 4주 동안, 한 달 동안 100만 번의 대국을 치를 수 있는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근데 100만 번이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우리 프로 바둑 기사가 1년에 한 1000번 정도 대국을 치른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한 바둑 기사가 1000년 동안 대국을 치러야 치를 수 있는 대국 수를 4주 동안 치르는 거예요. 근데 지난 5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알파고가 진화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대국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좀 대단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약간 예. 좀 그런데 이게 알파고가 바둑을 배우는 원리가 뭐 딥러닝이라는 예, 거. 딥러닝이라는 개념인데요. 어떻게 사실 되는 건가요? 딥러닝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그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제 주어진 틀 속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주어진 틀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에 규칙을 넣어주고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것을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그러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학습이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규칙과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돼 나가면서 기존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진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국을 하면서도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진화를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거네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고가 치렀던 대국을 보면요. 초기보다는 대국 후반기로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건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둑판에 우리가 처음에 돌을 놓을 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겠죠. 근데 바둑을 둬가면서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면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알파고는 앞서 말씀드린 그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도 5번의 대국을 치르면서 이세돌 구단이 가지고 있는 이세돌 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아마 읽어내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상대의 실수를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능력을 이세돌 갖고 구단 있군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승부를 좀 과감하게 두는 것이 승리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세계 대결을 과연 이 바둑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희가 그 바둑 구단이시죠? 정수현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의 대결, 이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예상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네. 뭐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4대1 작년에 정도로 비해서 이기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작년에 생각합니다. 비해서 알파고가 많이 이제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바둑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이 자기가 이제 매수마다 이제 자기가 둘 차례에서 이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건데요. 뭐 알파고가 이제 이런 능력에서 이제 상당히 그 발전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고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뽑아내고 그 대안에서 이 수를 두면은 이길 확률이 몇 프로, 저 수를 두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이제 인간 고수는 이제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예를 네. 들자면은 상대방의 그 강점이나 약점, 이런 능력도 고려하고 또 이제 그 상대방 스타일, 공격형이냐 수비형이냐 이런 것도 보고 또 이제 그 형세에 따라서 형세가 유리하면 조금 안전 운행을 하고 뭐 좀 불리하면은 좀 이제 강하게 두고 뭐 이런 이제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알파고가 그런 능력을 지금 제대로 다 구사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 관계없지만은 미래에 닥칠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두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저희도 이제 그렇게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판후이 2단의 이제 얘기는 알파고가 이제 감정에 기복이 없다가 보니까 뭐 돌부처럼 앉아서 두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냥 얕보게 되고 그렇게 두다가 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은 좀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하고 두는 것보다는 좀 불리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끼리 둘 때는 상대편의 호흡을 느끼면서 두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이 지금 낙관하고 있는지 또는 뭐 비관하고 있는지 또 이제 그 돌을 놓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지금 그 마음 상태인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파악하면서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이 알파고는 거의 기계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세돌 구단도 조금 답답한 면이 있을 겁니다. 네, 이세돌 구단, 네. 예, 이세돌 구단이 뭐 나름대로 뭐 철저히 준비를 했겠죠. 예. 네, 컨디션도 좋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네. 발달을 하다 보면 이제 바둑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이제 쓸 수 있는 쓰임새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재미난 예를 하나 드리면요. 홍콩에 있는 그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딥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구성원 한 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네. 투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이사들과 같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뭐 금융상품 추천이라든가 주식 투자 결정 이런 데도 굉장히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한 2030년 정도 되면 자율 운행 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율 운행 자동차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지식을 쌓아가고 그래서 자율운행 자동차에도 굉장히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 지금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감성 로봇. 네. 그러니까 우리의 비서 역할을 해주는 로봇인데 그 사용자의 취향이라든가 사용자의 그날의 감정 상태에 맞춘 최적화된 서비스를 해주는데도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용 영역을 넓혀갈 것 같습니다. 아, 어르신들을 돌보는 뭐 의료 영역이나 그렇죠. 이런 것에도 예. 활용될 수 있겠군요. 인공지능 이사까지 잇따르면 그게 상법상 한 표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법적에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무인 그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나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그 사고의 책임이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은 사용자에 있는 것이냐, 법 제도를 만든 정부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율운행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또 기업에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그 영역을 넓혀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제도 보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때 뭐 연구진이 이제 사람의 뇌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이제 그 그랬다는데 뭐 슈퍼 가능한가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5년에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 340억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네. 앞으로 5년 동안 슈퍼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래학자들은 2029년이 되면 우리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45년이 되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총 지능의 합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뭐 뇌과학자라든가 일부의 심리학자들은 그래도 아까 그 바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신이 만든 영역이다. 우리 과학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가진 지능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 인공지능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건 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만든 거니까 또 인간의 승리라고도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첫 대결 KBS 이텔레비전을 통해서 내일 오후 3시부터 관전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